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소득과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자동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리가 다양한데 만약 금리를 싸게 받기 위해서 연봉 4천에서 7천만원 구간에 10년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금리가 2.75%로 금리는 낮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짧다 보니 소득 대비해서 부채 상환 능력인 DTI가 60%가 초과될 확률도 있습니다. 60%가 초과가 되면 대출이 한도가 줄어들든지 안 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선택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 금리에서 그 다음에 금리 우대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적용이 안 되는 항목도 있고 중복 적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득이 6천만원 한부모 가구입니다. 0.5% 할인. 그 다음에 다문화 장애 생애 최초 신혼가구 0.2% 할인. 다자녀 가구,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을 말합니다. 19세 미만의 3자녀를 다자녀라고 표현합니다. 0.7% 할인. 그리고 2자녀 가구 0.5% 할인. 1자녀 가구 0.3% 할인. 그 다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소 0.1에서 0.2% 할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때 전자계약을 체결하시면 0.1% 할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 주택 경우에는 0.1% 할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따라서 중복 적용을 다 했을 때 최대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1.6%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사오니 내가 해당되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살펴본 우대금리 유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조금 전에 해당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번 볼까요? 본인이나 배우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그리고 12회차 이상 납부를 하셔야 0.1% 할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간이 미달되거나 회차가 미달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3년 이상 경과 36회 이상 납입하면 0.2% 할인. 자, 여기 말씀드린 대로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납부한 경우 일괄적으로 돈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대금리 회차에서 인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납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종합저축의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00이죠. 예치금이. 자, 300만원을 미리 예치를 했고 납입을 다 해놨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납입된 날부터 내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0.1% 할인. 만약에 3년이 넘었다. 그러면 0.2% 할인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해서 300만원을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예치를 했다. 전혀 해당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을 당장 분양권에 써먹을 일이 없더라도 보유하고 계시면 이럴 때 금리 할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금리 우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우대 항목이 중복 항목이 많아서 내가 적용받는 금리가 연 1.4%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 이율을 연 1.5% 이하로는 대출 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우리가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자산심사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심사에 적격할 수도 있고 부적격할 수도 있는데, 자, 부적격하게 되었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대출 신청을 자산심사 신청을 해놓았는데 자격이 부적격되었을 때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 자산 심사를 미리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이 대출 실행 이후에 자산이 1천만 원으로 초과됐습니다. 그러면 0.2% 금리 가산이 붙고 1천만 원 이상으로 초과된 경우는 금리가 3%의 금리가 부과되오니 자산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출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하시고 비거치 또는 1년 동안 거치를 할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유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대출 제한. 자, 지금은 1인 가구도 많고 결혼이 늦다 보니 나이가 많이 드는 단독 세대주들이 보통 많습니다. 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한이 어떻게 되냐면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 원래 85제곱미터지만 이 경우에는 60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25평 이하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도 1억 5천만 원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생애 최초자는 2억 원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혼자 살고 있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할 때 한도 생각을 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이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독 세대주에 보시면 차주의 주민등록 등본상 직계 존속, 자,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미성년입니다. 미성년 형제 자매 한 명과 합가일 기준 등본에 같이 나온 날짜입니다. 같이 나온 날짜가 6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6개월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 자, 6개월 이상이면은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제한이 전혀 없고 원래 우리가 대출 가능한 금액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대출 2억 5천 이내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사례를 들면 지금 23년 5월에 입주를 합니다. 23년 5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고객인데 작년 10월달에 상담을 해서 단독 세대여서 디딤돌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포기하고 있다가 이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도 무주택이라서 부모님을 이 차주부 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이 경과해서 자격 요건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대출은 2억 5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러한 방법들도 있으니 잘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구입 자금 보증 소개.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대출 가능 금액은 다들 알고 있듯이 70%입니다. 70%. 자, 일반 무주택이나 생애 최초 빼고 무주택이나 70%를 알고 있는데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은 70%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차감이 됩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 여기 보시면 소액 임차 보증금 보시면 기존 디딤돌 대출 마련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 구입 자금을 활용하면 일반 구입 자금 보증 금액만큼 한도까지 소액 임차분 차감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역별 임차 보증금입니다. 서울은 5,100만원, 과밀 억제권,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4,800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2,000이네요. 2,800만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원 차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70% 가는 금액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원 차감이 됩니다. 엄청 금액이 크죠. 자, 이 5,500만원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이 5,500만원이 차감이 되지 않고 70%가 다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단 보증 가입 조건은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집값이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 가입이 될 때 발생되는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대출 한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출은 2억 5천, 그리고 생애제초는 3억, 그 다음에 신혼 다자녀 2가구는 4억 원, 그리고 아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1억 5천 한 번 더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딤돌 대출은 어디서 접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 기금 이든든이라는 사이트에서 두 군데에 모두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렸냐, 나중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대출 생애 최초자는 대출이 70% 밖에는 대출이 안 되고 주택도시기금은 대출이 80%까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80% 대출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기금 이든든에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대출 신청 중 그리고 배우자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도 마찬가지, 배우자도 마찬가지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든지 금융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대출자 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대출 접수를 신청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접수를 하다 보니 배우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배우자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배우자가 인증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뒤부터는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단계가 더 이상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본인 배우자 둘 다 은행 가서 인터넷 뱅킹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신청에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 완료를 하게 되면 다음은 자산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심사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접수를 하게 되면은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본인의 자산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적격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적격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텐데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자산이 나올 수도 있으니 심사 결과에 따라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부적격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서 소명을 해야지만이 대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명 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출은 취소가 되게 되니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자격 심사가 끝나고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심사 중으로 넘어가고 대출 실행까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DTI입니다. 일반 담보대출은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힘들지만 디딤돌 대출은 DSR을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DTI는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 자, 연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연봉으로 이 대출을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지수입니다. 자, 이번에 대출 받아서 매 1년 만에 내가 납입해야 될 원금과 이자 부분과 그 기타 외에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캐피탈 등 자동차 할부 등
그 총 금액의 1년치 상환해야 될 이자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백분율로 계산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원, 이번에 받게 될 담보대출 1년 동안 상환해야 될 금액이 2천만원, 그리고 기타 부채 갖고 있는 그 이자를 계산했더니 1년간 납입해야 될 이자가 400만원. 자, 그래서 총 DTI를 계산해 48%로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 지수입니다. 자, 우리가 소득을 증빙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증빙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자, 증빙소득이라 하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 그리고 퇴직에서 받는 연금소득, 사학연금, 공무연금, 기타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기타 소득을 말하는 것들을 저희는 증빙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증빙소득이 없을 때는 대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는 인증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인증소득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이 두 가지를 인증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납부내역 금액을 활용을 하여서 소득을 추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납부 금액이 너무 많아도 대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연봉이 6천만원 초과가 되면은 디딤돌 대출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한 15만원이다. 15만원이면 얘를 연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5천 정도 됩니다. 연봉이 5천 정도 되고, 만약에 한 22만원 정도가 넘어간다면 소득은 6천만원은 초과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도 디딤돌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증소득을 할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은 가능은 하지만 한도가 70%가 아닌 60%로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60%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스크래핑 기능입니다. 대출 접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산에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등등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고객들 여러분을 해보니 이 모든 서류들이 다 되지는 않고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동으로 제출한 서비스를 믿지 마시고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유한책임형 대출, 우리가 담보대출 신청해 보면 무한책임형과 유한책임형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받은 분이 대출 상환액을 담보주택, 이번에 받는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정이 어려워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할 때 대출금을 이 담보주택 외에 다른 것들로 다른 것들의 재산으로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뭐 상가나 땅이나 이런 자산들로부터 대출을 상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무한책임 대출을 살펴보면 채권자가 대출인에게 상환 책임을 요구할 때 담보주택으로 목합할 경우 담보주택 이외의 재산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디딤돌 대출 접수하실 때 반드시 유한책임 대출로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자, 기한 이익 상실은 우리가 대출을 보통 30년을 대출을 설정했지만 내가 30년 동안까지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거래 약정과 관련돼서 위반하는 경우, 사실 내용과 틀릴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30년이라 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MCG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자, MCG 보험은 뭐냐면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금액이 70%까지 가능하지만 여기서 소액임차 보증금이 차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을 MCG라는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 70%를 다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억 원 주택인데 방이 3개, 소액임차금 2천일 경우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도는 70% 하면은 2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2천 소액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 1억 9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보험을 가입하면은 2억 천까지 가능하십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은 대출 가능 금액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0%, 기금이 든든은 80%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산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 하더라도 70% 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구입자는 반드시 기금이 든든해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기금이 든든해서 80%를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보통 원리금 균등, 매월 일정하게 원금 이자 금액이 상환되는 방식, 그리고 원금 균등, 자,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그 다음에 최정식 분할 상환은 원금과 이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도시기금, 기금이 든든해서 꼭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아까 80%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안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쉬운 금융에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